어쨌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 항상 역사적으로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하락장이 아니라면 상승장의 조정이라면 무조건 3,300을 돌파해서 더 가야 되거든요. 혹시 두 분 오늘 함께 왜 나오신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는 따로따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왜 함께 오라 그런 건지 근데. 왜냐하면 오늘은 좀 주식이 반등하긴 했지만 네. 요즘에 주식이 큰 폭의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비상 회의가 필요하다. 이 슈퍼게임이 한 분으로는 안 된다. 두 분의 이 조치가 함께 있어야지 이 지금 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을 요청드렸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얼어 있으세요? 센터병이 있는데요. 네. 아이돌 분들은 이 센터병이 가운데에 서고 싶은 욕심의 병이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늘 이렇게 옆에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좀 관찰하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가운데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돼요. 저희가 절대 옷을 맞춰 입은 건 아닌데 이 장에 맞춘 뭔가 되게 어두운 옷.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을 줘서 뭐.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저희가 기분 좋게 좀 촬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한국 주식이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주요 원인 좀 센터에 옆에 계신 분부터 할게요. 뭐 대부분 뭐 알려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뭐 중국의 헝다, 그리고 또 뭐 신용이 또 많아 있으니까 또 신용이 많았고 또 그리고 전부 악재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 호재는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여튼 지금 수급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계속 최근에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신용이 아니라 참 공매도가 27조 나왔더라고. 27조 외국인들이 나온 공매도가. 그러면서 신용은 잔뜩 써놨는데 거기에서 아마 최근에 뭐 반대 매매가 거의 어젠가 뭐 1,500억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5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신용이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계속 저는 막 신용 좀 줄이라고 계속 외쳐왔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답변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한다고 해주시면 되고 이제 다른 의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답변해 주신 분은 세무사님이세요. 겹치지 않게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서 이제 한국 주식 왜 빠졌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탑다운 분석으로 보면은 한국 주식만 빠진 게 아니고요. 세계 증시가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주식 평균 한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거래소 코스닥 한 4% 뭐 이렇게 빠졌는데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재료들이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요. 사실 홍다는 뭐 한두 달 근데 그 이전에도 원래 약간씩 알려져 있었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단 뭐 빠지는 시기에 이것저것 악재를 막 갖다 붙이는 시기거든요. 아마도 10월 말 11월까지도 계속 빠진다면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빠지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빠지니까 갖다 붙일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헝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또는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가능성 또는 거기서 이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악재로서 더 커 보이는 건데 결국은 빠졌기 때문이고 빠질 시기가 돼서 빠진 것도 있겠죠. 상승 시기가 지금 1년 반 이상 돼서 돈이 점점 회수되는 분위기이니까 선도 물량이죠. 먼저 누가 방아쇠를 먼저 뽑느냐의 싸움. 앞으로 돈 회수된다고 내가 먼저 팔을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악재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뭐 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오늘 반등한 게 그냥 이제 너무 크게 하락했으니까 잠깐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 더 앞으로 더 밑에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님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딱 전날 하락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제 거래소 1.8%대 빠졌는데 오늘 1.7% 상승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3.4% 빠졌는데 오늘 3.3%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자율 반등, 기술적 자율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어제 하루만 빠진 게 아니고 거래소 코스닥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지난주에도 한 5% 빠지고 이번 주에도 어제까지는 한 4, 5% 빠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2주 동안 10%가 빠진 거거든요. 2주 동안 10%가 빠진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 빠지고 오늘 뭐 코스닥은 한 3%니까 한 3분의 1 정도 반등이 딱 자율 반등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으로 이게 뭐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이른 판단이고
일단은 자율반등 성격 정도가 나온 거고 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셨는데 자 그거 아마 옆에 계시는 또 슈퍼게임 분이 계시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네. 자, 어떻게 이 지수를 얘기하는 게 참 정말 어려운 건데요. 솔직히 이거 뭐 마차의 본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차트로 봤을 때 저는 3,050이 깨지면 2,9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저 뭐 다 채널에도 되고 우리 채널에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깨지고 지금 2,900이 왔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오늘 반등이 줘서 캔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전환 패턴으로 이제 왔어요. 캔들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안정되게 가려면 결국 3,200을 안착을 해야 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한 1년에 보면 한 20%씩 하락하는 장은 와요. 한 번씩. 근데 지금 올해 지금 하락해도 고점 대비 10%예요. 10%고.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이 단기 반등 구간이냐, 하락 구간이냐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면 2,900이 많이 깨지면은 또 2,700이 있고 700이 그것도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2,500까지도 있어요.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트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뭐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2,700까지 갈지 2,500까지 갈지 모르나. 일단은 나는 2,900에서 반등해서 이 자리에서 박스권 구간이다. 지금 2,900에서 3,200 박스권 구간이다. 박스 구간에서 다행히 하단에서 오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요 채널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보는 거는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항상 올랐냐 안 올랐냐인데 어쨌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 항상 역사적으로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올랐고 지금 미국은 또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인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직 박스권 구간에서 일단은 그 구간이 4파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다시 아직 5파 상승 랠리는 남아있다.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더 진짜 최악의 경우는 2,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최악 2,500까지요? 네, 최악의 경우는. 최악은 어떻게 세무사님은? 저는 최악이라는 건 진짜 나쁜 상황이잖아요. 2,500 더 빠질 수도 있죠.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 마지노선은 거의 반토막이라고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 IMF 때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밀레니엄 파동 2000년도에도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가 다 1년 만에 빠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2100에서 890까지 갈지. 그래서 뭐 최악이라는 건 사실 뭐 얼마까지 갈지는 뭐 가늠이 안 되는 건데 뭐 한 나라의 지수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반 가깝게 빠졌을 때는 사실 반등이 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저점 거래소 1,400도 반 가깝게는 아니지만 꽤 빠진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 전 2018년 고점이 한 2,500, 600이었으니까 2,600에서 1,400이면 반토막은 아니지만 한 40% 빠진 거거든요. 그럼 3,300포인트에서 30%가 빠지면 90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1,000포인트가 빠지죠. 그럼 3,300에서 30%만 빠져도 거의 2,000포인트 가깝게 빠져야 되거든요. 한 2,200, 300?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지는지 숫자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좀 중요한 건 이렇게 좀 다른 유튜브 제목이나 또 어떤 콘텐츠들에서 그런 걸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요번 달 빠지면 다음 달 오른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10월 달은 빠지지만 11, 12월은 반등을 준다. 뭐 이런 거나 반대로 또 뭐 10월에 오르면 11월에 빠져. 근데 그거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뭐 일주일, 한 달 이 얘기인데 저는 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1년 이상을 우리는 보통 추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3, 4달짜리 추세는 없어요.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뭐 10월에 떨어지면 11월에 오르고 이런 건 그냥 단기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달짜리는. 그럼 적어도 중장기 추세는 1년 이상을 말하는데 중장기 추세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상승, 횡보, 하락.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가장 횡보를 오래 했던 건 2011년부터 17년, 한 6년, 7년 정도 박스피라고 했던 그때는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닌 횡보장이었어요. 한 1800에서 2200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장, 아까 말했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가 하락장이었고요. 상승장은 이제 그 하락장 바로 이후에 나오는 게 상승장인데 지금 코로나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었고 거의 2, 3월 달 동안 3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 저점 3월 달부터 올해 만약에 7월 말이 고점이라고 친다면 거래소 3,300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정말 역사적 고점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한 1년 반 오른 거거든요. 그 1년 반 오른 그 고점을 돌파를 빠른 시간 안에 못 한다면 저는 흘러내리는 장은
상승장 다음은 사실 하락장이거든요. 그럼 하락장이 이미 시작됐다면 7월 말부터 지금 벌써 3달이 시작된 거고요. 3달 동안 10%가 빠진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아니라면 상승장의 조정이라면 무조건 3,300을 돌파해서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빨리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점점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에 빠지면 11, 12월에는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은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10월에 빠질수록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계속 희박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초부터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하락이 좀 약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상승장 끝난 건가? 뭐 이런 좀 의구심도 약간 들고.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좀 주가가 싸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줍줍하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거는 또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보는 지표가 뭐 저는 파동이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단기 파동으로 보면 일단 단기 파동으로 파동이 마감됐어요. 이렇게 하락 파동이 마감이라기보다는 하락 파동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반등 구간이 아직 반등을 아직 못하는 구간이 오늘 첫 반등이니까 캔들하고 단기 파동 파동 이제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점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락하냐 안 하냐는데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단기 파동으로는. 그래서 이게 단기 파동이 오파가 마무리되면 다시 단기 파동으로 또 뭐 행보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파동이 이제 나올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거의 반토 막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계속 줍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도 샀는데 반토막이 더 나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50%, 40% 하락하는 종목 50 그런 것들 줍줍하고 있어요. 혹시 뭐 그 줍줍하는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그 종목은 섹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중소형주라 뭐 섹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섹터라고 하기 그렇고. 그래서 뭐 하여튼 특정 종목은 계속 막 사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뭐 종목들은 사고 있고, 뭐 가치도 뭐 이래서 가치가 엄청 싸진 종목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거의 반토막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도 된다. 장이 안 좋아도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된다. 네네. 네. 세무사님입니다. 우리 배 대표님은 사실 줍줍을 계속 할 수 있죠. 왜요? 자금이 많으니까.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논쟁은 아니에요. 논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대형 유튜브 채널에 사실 저나 배 대표님은 자금 규모가 좀 크더라도 그래도 개미손이잖아요. 뭐 슈퍼자가 붙었어도 어차피 개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 또는 애널리스트들 그분들은 개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시죠. 당연히 가치 대비 싸지는 종목은 줍줍하면 돼요. 왜? 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사서 더 떨어지면 내일 사도 되고 한 달 동안 사도 되고 그쵸. 1년 동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총액 탑10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게 삼성전자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이 두 종목을 말한 이유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면서 어제 오늘 올해 2021년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언제 찍었냐? 삼성전자 고점 1월 달에 찍었어요. 그럼 1월에 찍은 게 10월까지 연중 최저점 찍었다는 얘기는 9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이 나와서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떨어지면 줍줍하시면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어느 개인 투자자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저점에서 줍줍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는 내 자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데 뭐 5천만 원, 1억 이 정도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분들이 그럼 과연 줍줍을 한다는 얘기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 비중은 또 얼마나 있었겠냐는 거죠. 100% 주식 다 샀으면 주식 비중은 아예 못하는 거고요. 뭐 한 1, 20% 현금을 챙겨놨었어도 그거 줍줍 아마 지난주에 다 끝났을 텐데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줍줍을 할 시점이냐 안 할 시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줍줍할 여력이 있냐 없냐에서 벌써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만약에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종목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보통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로 들어가요.
저는 그쵸. 그 줍줍은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물타기 줍줍이거든요. 줍줍이라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이제 물타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물타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이 크다면 이 카지노 용어인데 마틴게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틴게일 기법이 뭐냐면 최초에 1달러를 걸고 틀렸을 때 그 다음에 2달러를 걸고 4달러를 걸고 8달러를 걸고 16달러를 걸면 언젠간 맞을 것이고 언제든지 1달러를 벌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번, 20번, 40번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잃어야 될 돈은 무한대예요. 벌 돈은 1달러밖에 없고 매 회당. 근데 이게 이제 물타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자금여력이 없으면 물타기가 어느 순간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거기서 더 떨어졌을 때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했던 모든 자금이 거기서 더 떨어지면 순간순간에 들어갔던 모든 자금이 다 손해가 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지수가 약한 상황에서 현금이 있다면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좀 고민하는 연습은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사는 건 어찌 보면 되게 편한 판단인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한 3개 정도 중에 많이 떨어진 거 하나 사는 건 3분의 1은 선택인 거고 2,000 종목 중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2,000분의 1을 선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종목을 찾는 연습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재테크 시작을 이제 도박으로 시작하지.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도박 경마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이제 과거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었잖아요. 뭐 경마장, 카지노 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런 거죠. 경마장은 사실은 놀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환급률이 되게 중요해요. 환급률. 경마장의 환급률은 7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순간 20몇 % 그냥 수업료 내는 거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카지노도 당연히 100% 미만이죠. 그냥 주식 투자를 제가 선택하고 계속 20년 이상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도박과는 다르게 환급률이 10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100%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5년, 10년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알 거예요. 은행금리보다 확실히 더 좋은 수익을 줘요. 그런데 순간순간 잘라서 보면 은행금리보다 더 나쁜 손실을 주기도 하죠. 그게 이번 9월, 10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9월, 10월 달 손해 보셨다고 야 이거 진짜 도박이구나 뭐 손실도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년, 2년, 3년으로 누적으로 본다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큰 수익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 2배 이상 버셨잖아요. 작년 3월 달 1,400부터 3,000 이상까지 오면서 평균 2배 이상 버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뭐 고점 대비 지금 한 10% 빠졌으니까 계좌가 지금 고점 대비는 평균 10에서 한 20% 빠졌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넓게 보면 은행금리보다 확실히 좋은 수익을 주는 도박과는 전혀 다른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럼 이제 4분기 주식시장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랑 그럼 코스피 좀 반등 시그널 좀 어떤 것들 있을까요? 4분기 사실 뭐 어렵죠. 4분기. 왜냐하면 뭐 또 연말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뭐 중국 뭐 헝다 이슈도 있고 뭐 이러니까 4분기는 뭐 다행히 뭐 반등하면서 왔다 갔다 뭐 행보만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분기는. 그래서 4분기는 뭐 우리 이제 원래 항상 우리가 뭐 양도세 이슈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뭐 지금부터도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너무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안 팔아요. 왜냐면 너무 하락했으니까 자기 중소형주인데 그러면은 양도세 세금 내고 치우지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좀 적당하게 또 올라가면 또 팔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금액이든 뭐 지분이든. 그러면 이제 금액이 뭐 10억이나 뭐 10억이 넘거나 또 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아니면 또 그냥 종합소득세 때문에 일부러 또 배당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1월은 이제 그게 항상 올라오면은 팔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4분기는 그냥 뭐 해서 12월 달쯤에 항상 보면은 하락했다가 반등 주는 타이밍이니까 12월 말쯤에 그렇게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님은요? 저도 뭐 사실은 결과값은 똑같은 얘기죠. 저도 4분기 쉽지 않은 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작가님 방송에 이제 월말마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연초부터 거의 매월말 나왔었는데. 지난 9월 달은 저희가 생략해서 일정이 좀 안 맞았어.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월봉으로 이렇게 좀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들어서 첫 음선이 나왔던 월봉이 딱 이제 7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8월 달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해요.
월 첫 음선 나와서 8월 달도 좀 조정 추세일 것 같아요. 9월 달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 8, 9, 3개월 동안 음선이 나왔고요. 네. 요거는 이제 분기봉으로 보면은 작년 1분기가 음선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음선이었고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양선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분기 상승률이 아마 거의 10% 됐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치고 갔을 때, 지수 막 치고 갔을 때. 그럼 5분기 연속으로 양선 상승을 했던 분기가 있었냐 하면은 과거 한 20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5분기 연속 상승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작년 2, 3, 4분기, 올해 1, 2분기 이렇게 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7, 8, 9월 달이 첫 5분기 이후 첫 6분기째 이제 음선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추세상으로는 하여간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상승 추세는 너무 당연히 뭐 결과값이니까 계속 우상향했으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였는데 첫 조정이 나온 분기라서 4분기도 그 첫 조정이 좀 이어가지 바로 강하게 전고점을 치는 양선 상승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재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뭐 4분기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뭐 양선 나올 것 같아 음선 나올 것 같아 하면 저는 확률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 장이 좋을 때는 누가 해도 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해도 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일반 슈퍼개미인 분들은 뭐 그 와중에도 좋은 종목 찾으시니까 괜찮은데 실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냥 이 장을 좀 쉬어가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보통 투자하면 쉬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번 원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뭐 매년 겪었으니까 사실 별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반복하는 건데 자, 이 회사가 좋으냐, 뭐 싸냐, 지금 버티는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거 확신이 있으면 뭐 버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돈이 있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땡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결론이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확신을 가진 종목을 샀으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을 개인 투자자가 가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옆에서 지금 이세무사님도 PC 웃으셨어요. 아니, 난 말투가 웃겨서 웃었을 거야. 쉽지 않잖아요. 이 말투가 웃겼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정말로 리포터들이 잘 나오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공부 채널이 많으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확신을 못 가지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렇죠. 공부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더 자꾸 보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그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심리가 반인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죠.